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대략 한 13% 정도, 순이익률이 21%가 25년도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6년도 내후년에는 23%, 26%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기대돼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이제 매주 진행하고 있었던 그 외국인 투자자 수급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좀 공감하시겠지만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지수 자체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디에 이제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이제 매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크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시장이 많이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환차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환차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오히려 더 사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보통 한 주간의 데이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보통 한 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좀 무너질 때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라서 12월 16일 그러니까 한 2주간의 데이터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까지 2주간의 데이터를 이제 합산해 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띌 만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로봇이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 외국인이 지난 2주간 담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제가 일단 소개드리기 앞서서 2주간의 이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 지지난주죠. 12월 16일 월요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낙폭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주일간의 데이터도 좋겠지만 이 2주간의 데이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2주간의 데이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데이터로 보면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크게 차이 나진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많이 외국인들이 담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이제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것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BM, AI 하드웨어 단에서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AI라는 카테고리를 볼 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눈다라고 하면 사실 하드웨어는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는 네이버를 저는 가장 좋게 본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드웨어에서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1등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HBM에서 1등인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카카오도 제가 같이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네이버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분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네이버가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훨씬 더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이버 자체가 이제 인터넷 그 구글 같은 이 검색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수익화 모델로 가기에 훨씬 더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카카오만의 또 특장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외국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이 SK하이닉스고 2등이 네이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부터 네이버랑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담았고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와중에 담았다라는 거. 사실 요즘같이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네이버는 주가가 빠져서 담았다. 이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막 당장에 올라갈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샀다.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금양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담긴 했는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저는 다 좋게 보진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배터리 쪽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수급 상단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G 엔솔이나 지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엔캠 이런 종목들, 금양. 근데 뭐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괜찮게 보는 건 LG 엔솔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거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나름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방산이라는 키워드나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가겠구나. 뭐 방산도 방산이지만 조선은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1위를 구축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지금 이제부터는 좀 거품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럼 안 간다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더 간다고는 보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더 간다고는 보는데 거품 단계로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얼마나 이제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신규를 진입해 보기에 좀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조선은 사실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엔진이나 그 다음에 완성 조선 업체들은 조금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고가 뚫고 계속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방산주들이 다시금 이제 또 올라오려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많이 호재성을 보일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뭐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우리가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은 많이 갔는데 LS일렉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차트 추이를 보더라도 한 차례 이제 시세를 준 건 분명한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제대로 된 슈팅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제대로 이제 못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10만 원 가격대 이후로 이제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신고가 계속 쓰고 있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신고가 국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조선주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조선주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방산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거 AI 하드웨어 1등 소프트웨어 1등 SK하이닉스랑 네이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외국인 수급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쪽을 좀 외국인들이 담고 있구나. 근데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1등 대장을 담고 있구나. SK하이닉스랑 네이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대장 하나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을 보고 있구나.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무슨 종목을 담고 있느냐,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 부대장을 역시나 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뭐 당연히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HD 한국조선해양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 역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조선해양중공업 요 정도. 이게 이제 거의 최상단, 외국인 순매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그 밑으로는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최상단까지는 아니에요. 더 본다면 뭐 하나엔진 정도, 그 다음 조선주 많이 담고 있는 게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점으로 볼 만한 게 지금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제 저는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그룹이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2025년에 많이 부각될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볼 만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 물론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지만 아직 막 공격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발을 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본격적으로 담는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가 볼 만하다, 발 담그듯이.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아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개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ST팜 같은 종목들을 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APR 같은 종목들. 사실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뷰티 쪽이 지금 최근에 많이 시장이 좀 죽기도 했고, 별로 이제 수급이 막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PR이라는 이 개별주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APR도 기업 분석을 한 차례 해드렸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 물론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별도로 가게 되면 연결이랑 이제 좀 갭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짜배기로 이 숫자를 이제 정직하게 믿어볼 만한 숫자라는 거고, 컨센서스가 이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26년도에 24년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네. 21년 대비 뭐 2019년부터 해서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뭐 24년도 이제 올해도 다 갔지만 실적이 정말 괜찮았다. 그리고 25년, 26년도 더 좋아질 걸로 기대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마진율도 올라갈 것인지. 사실 마진율은 올해죠. 24년도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계속 외형 확장은 이루어지는데 마진율도 다시 또 이제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되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가 대략 20% 정도니까 2023년도에 이 정도 유사하게 마진율을 좀 맞춰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외형 확장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마진율 이렇게 고마진으로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외형 확장을 하면서 막 공장도 증설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또 나름 잘 선방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이익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따져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흐름이나 추이를 지켜볼 만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는 2주간의 데이터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좀 달라지는 거는 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최상단에 있는 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여타 다른 종목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간의 데이터로 따졌을 때 볼만한 거는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HD 현대 일렉이 상당히 이제 지금 수급 상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순매수 상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일주일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점점 많이 사고 있고 2주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수급 상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훨씬 더 위로 올라왔다. 순매수 상위로. 이런 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외형 성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마진율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방산 카테고리에 있어서 1, 2등, 그 다음에 AI에 있어서 1등들, 조선 카테고리에 있어서 1등들이죠. 사실 한국조선해양은 완성조선업체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1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뭐 엔진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엔진과 같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조선에도 그렇고, 솔루션에 있어서도 1등. HD그룹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또 먹어주니까요. 그 다음에 로봇 1, 2등 다투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ST팜도 있는데, 그 다음에 뷰티, APR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은 저는 아직 매도하기에는 더 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다거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욕심을 조금 더 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매도할 준비를 상시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때마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 솔루션은 아직 저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올라갈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본격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매수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부터 좀 눈여겨볼 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200일선 위에를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진 않고 수렴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요 박스권에서 뭐 23년도에 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는 쭉 무너지기는 했지만 사실 무너졌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숨고르기는 충분히 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부채 비율도 뭐 13%, 3%, 4%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죠. 뭐 올라봤자 뭐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않겠지만 정말 뭐 티가 안 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대략 한 13% 정도, 순이익률이 21%가 25년도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6년도 내후년에는 23%, 26%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기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147배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높다라고 평가되지만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간이 저 PER을 14배, 10배로 낮춰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178억에서 끊길 것이냐, 1700억 단으로 막 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런 성장 업종들은 포텐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뛸 때 정말 폭발적으로 뛰어버리거든요. 물론 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폭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하드웨어가 먼저 갑니다. AI에서도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갔잖아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소프트웨어로 딱히 투자할 만한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드웨어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드웨어가 지금 제대로 구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지금부터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 이쪽부터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뭐 시장이 좀 쇼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다가오는 미래고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주목해 보시라 좀 조언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4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루 정도 진행이 되면은 24년의 마지막 거래도 끝이 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시황 잡아드리고 있고 교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자유롭게 드나드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황이나 뭐 교육 계속 잡아드리니까 그냥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텔레그램 방에서. 그리고 이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바로 영상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